너네가 아무리 빨리 준비하고 저런 기술 다 넣어봐야 우리가 이 BSPDN이란 것도 안 넣은 GAA 구조를 채택한 2나노 구조가 너네 거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딱 타겟팅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달공학 에러입니다. TSMC의 CEO 웨이 저자 아시죠? 이 TSMC가 텀스 하드웨어와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TSMC CEO라는 분이 인텔을 저격해서 너네 18옴스트롬 만들어봐야 우리 3나노 공정도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인텔은 5개의 공정을 빠르게 매년 출시하다시피 하는 빠른 발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파운드리 최강이 TSMC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한 산업계의 한 CEO가 다른 CEO를 저격해서 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인텔의 어떤 부분을 저격해서 했는지 실제 내부 분석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공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텔의 공정 로드맵을 보시면은 인텔 7 예전으로 보시면 이제 10나노 공정에 해당하는 거죠. 인텔 7과 인텔 4가 올해 나온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텔 3가 2023년도 하반기에 나와야 됩니다. 레디가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2나노 그러니까 20옹스트롱 2나노급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 상반기에 바로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하반기에 바로 또 18옹스트롱이 나와야 돼요. 즉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제조 레디가 되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추측하기로는 이제 성능이나 어떤 덴시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텔 4 공정이 TSMC의 3나노 공정과 유력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TSMC가 너네 여기 18옹스트롱까지 가도 TSMC의 3나노 정도밖에 안 된다. TSMC 3나노 물론 3나노의 어떤 공정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TSMC 공정을 한번 보실까요? TSMC의 로드맵이 이렇습니다. 지금 2023년도로 봤을 때에 지금 아이폰 15 시리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들어간 공정이 N3 혹은 N3B라고 부르는 공정이죠. 요 N3 공정으로 사용해서 개발되고 내년에 아마도 M3 칩이나 후속되는 A17 프로 칩에 들어가는 공정을 N3E 공정으로 투입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5년도가 되면은 N3P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쯤에서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TSMC의 웨이 저자 CEO가 얘기한 이 N3P 공정 2025년도에 나올 이 N3P 공정이 같은 시기에 양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텔의 18옹스트롱 요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일 거고 TSMC의 N2 공정까지 가게 되면은 독일 수준이죠. N3P와 N2 공정까지 가면은 18옹스트롱은 그냥 발라버리는 정도다 라고 거의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십니까? TSMC Our 2나노 노드 will beat Intel's 1.8나노 테크 요게 헤드라인 기사였어요. 우리가 2나노 2025년도에 2나노 노드를 양산을 하게 되면은 인텔이 18옹스트롱 1.8나노 테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웨이 저자 CEO가 외부 매체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되겠어요. 상당히 그 패캐싱어가 열받을 것 같은 자극적인 멘트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양산 레디 기준으로 인텔이 20옹스트롱과 18옹스트롱의 저게 TSMC보다 빠르게 준비가 된다라고 할지라도요. 올도우 보이시죠? 할지라도 그 뒤에 나오는 N3P 공정이 18옹스트롱과 거의 유사한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N2까지로 가면은 2025년에 나오는 2나노 클래스는 PPA로 봤을 때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로 봤을 때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말하게 여기 나오죠. 번역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내부 평가에 따르면 우리의 N3P는 경쟁사의 기술인 인텔 18옹스트롱과 비슷한 전력 성능 영역 PPA죠. 요거를 보여주었지만 더 빠른 출시 시간, 더 나은 기술 성숙도 및 훨씬 더 나은 비용을 제공했습니다. 라고 웨이 저자 CEO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면 전원 없는 우리의 2나노미터 기술은 후면 전원 요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인텔이 4나노부터 일찍이 적용하는 기술이거든요. 우리의 2나노 기술은 18옹스트롱보다 더 발전했으며 2025년에 도입되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리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텔이 20옹스트롱부터 이제 리본팻, 그러니까 GAA 구조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요것과 아까 후면 공정 이게 BSPDN이거든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요거까지 죄다 다 적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혁신할 거야. 2024년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네가 아무리 빨리 준비하고 저런 기술 다 넣어봐야 우리가 이 BSPDN이란 것도 안 넣은 GAA 구조를 채택한 2나노 구조가 너네 거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딱 타겟팅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각 노드별로 각 업체별로 트랜지스터의 밀도를 나타내는 표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인텔의 7나노나 TSMC의 5나노가 거의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인텔이 더 높기도 하죠. 이렇게 인텔은 밀도 측면에서 상당히 더 앞선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7나노라고 하는 거를 인텔 4라고 다시 계칭해서 얘기를 했죠. 이러한 배경에는 자기들의 밀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었어요. 이미 인텔 10나노 때도 1억 600만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밀도를 갖추고 있었죠. 요게 TSMC보다도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앞선 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인텔이 고객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결국 양산 문제죠. 양산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율을 갖고 있으니까 고객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발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웨이퍼에서 버리는 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덴시티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인텔이 TSMC 7나노 공정이나 인텔의 10나노 공정이나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인텔 7입니다 라고 인텔 10나노를 고쳐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TSMC는 워낙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죠. 파트너십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여러 이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공동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텔이 거기서 또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일찍이 다른 업체로부터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더군다나 TSMC는 파운드리만이니까 인텔은 설계도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TSMC는 일찍이 ASML에 EUV 장비를 빠르게 도입을 해가지고 먼저 치고 나간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은 GAA 구조, 그러니까 핀팻에서 지금 보시는 리본팻 GAA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2나노의 공정에 도입할 거예요. 그리고 파워비아라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BSPDN이라고 부르죠. 요 두 개를 다 적용한 거를 2나노에 도입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BSPDN 후면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4나노에 미리 좀 넣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효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거의 반년에 한 공정씩 계속 내놓을 거다라고 아주 급진적인 모습으로 패키싱어 푸시업 하면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좀 오버성이 섞이는 부분이 있는데 잘 됐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공정 노드를 그렇게 반년마다 하나씩 탁탁 튀어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사 유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고, 어쨌든 응원을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잘 될지라도 TSMC가 보기에는 자기 내부 분석상에는 너네들이 이거 해봐야 우리가 훨씬 더 잘 나갈 거야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파워비아 기술 이런 것들 좀 잘 알아야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트랜지스터를 따다닥 박으면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이제 제조를 할 때에 이 트랜지스터에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 신호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전력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와 전력 공급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력 라인하고 신호 라인, 이거 트랜지스터 순으로 같이 돼 있거든요. 전력 라인과 신호 라인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미세하고 더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다 보니까 점차 이게 상호 연결을 하려면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얽히면서 복잡하니까 더 높은 전압을 공급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성능 하락이 생기고, 그러면 또 이제 RC 딜레이라든가 이런 효율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데이터 신호, 시그널 신호를 따로 두고 파워 쪽을 따로 이렇게 웨이퍼 후면 쪽으로 땡겨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러한 이론 자체는 이미 논문에 예전에 수년 전, 십수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안 하느냐? 그만큼 수율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훨씬 더 제조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지금 딱 봐도 시그널 부분과 파워 부분을 딱 나눠가지고 저렇게 구성을 하면은 아무래도 시그널 부분을 이제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나은 부분이 있죠. 애초에 파워와 IO 배선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전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다 웨이퍼 후면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원래 반도체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페올이라고 하고 백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배올이라고 하는데, 이 페올단은 일단 트랜지스터 같은 일단 이 반도체 소자 자체를 딱딱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배올에서는 트랜지스터가 밖에 있으면 얘네들 다 연결을 해주는 공정을 하겠죠. 지금 이 파워비아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을 연결하는 것과 파워를 연결하는 것, 이 배올에 해당하는 백엔드 오브 라인에서 각각을 이제 컴플렉스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갔던 게 지금의 공정인데, 이걸 따로따로 해서 만들겠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제 간섭을 줄 수 있는 어떤 파워 쪽의 역량을 최대한 모두 다 제거를 해서 트랜지스터 밀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일단 먼저 설계가 된 다음에 이 웨이퍼를 딱 뒤집어 가지고 이걸 연마해 가지고 전원용 라이어가 파워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실리콘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공작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에 이제 실리콘을 거의 다 막 깎아내면서 거의 이게 이 낭비도 심할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가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에서의 리스크가 바로 수율 부분, 그리고 신뢰성 부분, 서멀 디스페이션이나 디버 케이퍼빌리티, 이러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된다라는 거죠. 굳이 파워 비아라는 거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렇게 일반적으로 백사이드로 저렇게 파워를 뺄 수 있는데, 다시 이제 TSV 비아 홀을 통해서 전력을 또 이제 따로 공급하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층을 또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름을, 브랜드명을 파워 비아라고 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게 웨이퍼 뒷면에 이렇게 실리콘을 너무 많이 깎아내가지고 이제 파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캐리어 웨이퍼 같은 것도 써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단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한 점을 아마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TSMC가 N3E 노드로 가면은 N5 5나노 공정에 비해서 이제 18% 32%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덴시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다음 노 N3P까지 나아갈 때에도 이렇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덴시티와 PPA를 높여놓은 거를 인텔은 결국은 제대로 된 수율로는 나타낼 수 없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N3P 같은 경우도 N3E에 비해서도 스피드를 더 높이고 파워도 더 감소하고 이렇게까지 발전한 형태로 보면은 이 추세로 봤을 때의 인텔 4 현재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인텔 3나 2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에 TSMC를 이길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TSMC가 이제 인텔이 견제가 되니까 그래서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너무 빡센 일정이죠. 2023년, 2024년 통틀어서 3개의 노드를 앞으로 바로바로 이제 레디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인텔 3 같은 경우에는 인텔 내부의 CPU만 뭐 만드는 공정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발전이 있을지, 그리고 과연 BSPDN 같은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것들이 수율을 충분히 끌어올리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CEO들끼리 서로 견제구를 날리면서 점차 경쟁이 격화되는 파운드리 시장을 보니 피 터지게 싸우는 기술 경쟁에 한껏 더 피가 끓어오르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